네, 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흥미로운 주제예요.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초대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친구를 불러다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 제가. 궁금해서. 승호 이쪽으로 한번 나와봐. 이리 와봐. 인사하고. 여기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돈과 주식에 관심이 아주 많은 강승우입니다. 여기 앉아봐. 너 최근에 주식 샀다고 그랬지? 네. 어떤 주식이야, 그거? 로블록스라는 주식인데 그 재밌는 점은 제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엄마보다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주식을 왜 사게 됐어, 그거를? 먼저 제가 8살 생일에 엄마가 주식으로 생일 선물 한 게 어떻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구글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건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게 됐어요. 9살에 그러면 너가 재산이 얼마인 거야? 저는 일에서 번 게 한 123.39불이 되고 로블록스 주식 80불, 애플 주식 147불 정도 되니까 200불 넘겠죠. 야, 너 되게 부자다. 여기 200불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알았어. 근데 너 로블록스 주식 살 때 산 이유가 뭐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하니까? 오를 것 같아서. 와. 더 이상 할 얘기 물어볼 게 없네, 내가. 잘했어, 그래. 자, 이제 들어가도 돼. 감사합니다. 제가 왜 승우를 불렀는지 이해해요, 혹시? 승우는 앞으로 저 행동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재산을 지금부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주식을 사고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저 방식을 하면 상당히 빠른 나이에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부는 저 어렸을 때 저 배운 게 체득돼서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절대 잃지 않을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식을 부자가 만드는 방법은 승우를 모델로 해서 이 강의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비법을 전달해도 이 비법을 이미 응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비법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라도 저는 부모들이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조사 목록에 나온 순위에 높은 쪽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돌 스타, 유튜버, 건물주도 있어요. 운동선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고학력으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교사, 교수, 공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업들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에요. 결국 이 꿈들은 돈이 많이 벌거나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은 꿈들이 이 꿈들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꿈이 있잖아요. 이 모든 꿈을 어떤 방식으로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대체되는 모든 직업이 역시 기업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기업가가 되면 이런 모든 사람,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아까 불러준 꿈들, 이런 모든 꿈들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점은 증권 계좌를 열어주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면 사실은 딱 좋아요. 그리고 대학생, 중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뭐 언제도 시작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비 많이 내는데 여기도 교육비 많이 쓰잖아요. 학원비 한두 달 정도의 금액을 아이의 통장에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금액의 70% 정도는 우량주를 사서 주세요. 주식의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 우량주를 좀 사서 주시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아이가 선택하게 하세요.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 애들하고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공부가 목적이에요, 처음은. 그 아이를 가지고 증권이 뭔지, 브랜드가 뭔지, 이 회사 가치가 뭔지,
배당은 뭔지 이런 경제 용어를 아이들하고 배워야 돼요.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애들이 흥미를 느끼는 순간 얘는 나중에 기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향을 놓고 분석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현금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주의 입장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풀어보는 것을 아이들에게 갖게다 보면 이것이 세상의 모든 공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냥 경제를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운동이나 뭐 음악 이런 데만 천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가르치면 천재가 됩니다. 저 승우가 만약에 기업가의 정신을 배우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배워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미 10년, 15년 MBA 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놀이를 해도 거기다 돈 걸려야지 판돈 걸려야 흥미 느끼듯이 주식을 사주고 그리고 돈을 더 벌어서 주식을 더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불 잘 개고 막 청소 잘해갖고 용돈 받은 거 계속 모아서 계속 주식은 사면 돼요. 이게 다른 아이들이 애플 새 전화기 막 새로 나왔다고 이런 거 사고 뭐 이어폰 새로 나왔다고 사고 이럴 때 애플 주식을 사갖고 승우 지금 애플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 애플 주식의 배당 정책은 뭔지, 자사주 매입 동향은 어떤 건지, 신제품은 언제 나오는지, 이 신제품의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수학, 문화, 영어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공부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의 존니 대표의 제안처럼 사교육비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이한테 줘서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증권계좌에 넣어두면 아마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되면 그 교육이 대학 학자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 아이가 창업을 원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모아둔 돈을 사업이나 창업을 하게 하면 됩니다. 왜 아이들한테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닥달할까요? 그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이 공부가 내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 공부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대학 가서 배워야 될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사업하다가도 다시 대학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기업이 하는 강연에 데리고 다니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박람회에 데리고 다니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이런 일을 평소에 하시란 얘기죠. 사실 한국 청년들이 어떤 나라의 청년보다도 창의적이고 뛰어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안전하게 살아 하면서 직장인이 되기를 원한다거나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거나 전문직으로 가서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게 부모들의 꿈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실패한 꿈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잘못 적용된 경우예요. 나는 한 젊은이의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 상상해 보면 이게 끝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왜 거기다 주저앉혀서 실패하지 말라고 이미 실패도 해보지 못하게 만드냐 이거죠. 결국 부모의 포기를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안정적인 삶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포기를 거기다 얹혀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가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범죄에 연루될 일이 아니라면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방해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지지합니다.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합니다. 10번을 망해도 괜찮아요. 10번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언젠가 한 번만 성공하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잘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실패 전문가예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실패가 수많은 실패가 성공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하는 젊은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사회가 혹은 대학에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젊은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대부분 나스닥 상장이에요. 무려 상장회사의 약 40%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만큼 상장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런 정신들을 후추바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후추바라는 거는 뜻이 뭐냐면 뻔뻔하고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거예요. 집에 그런 자녀 하나씩 있잖아요.
말 안 듣고 퉁퉁거리고 저항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기업가가 될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순응하고 바로 항복하고 공부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은 기업가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있으면 이런 자녀들을 기업가로 가르치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아 얘는 기업가가 될 사람이구나. 너 기업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게 뭐예요? 자 이리 와. 주식증권 계좌를 열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선물을 명함을 파서 주세요. 기업가 김 누구누구, 기업가 강승우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예상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지금 내가 잠깐 더 부르려고 그래요. 저기 승우 누나 지우 얘가 여기 와 있죠? 지우 잠깐만 이리 와봐. 얘가 지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부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서 왔는지 알아요? 계란 공급업자, 병아리 공급업자예요. 사업가예요 지금. 여기 사업가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저희 지금 여기 병아리 키우고 있는데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계란이 나오면 그걸 부화시켜서 저희 농장에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엄마가 만들었는지 네가 만들었어 이거? 제가 그린 거 그림도 다 그렸어? 코팅해줬어요. 코팅까지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여기 지금 이 농장에 병아리 공급업자라는 걸 증명하는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재밌다, 그지? 응, 잘했어. 어린아이라도 명함을 갖게 되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축과 추다 계좌를 만들어주고 듬뿍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삶을 실체적 도전적인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도전적인 삶을 살고 그 삶에서 쟁취하고 얻는 데서 기쁨을 얻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아이 통장에 넣어준 학원비 몇 푼이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겁니다. 세상을 보면 강자들이 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강자들 틈에 우리 약자들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조금만 뒤에서 돌아다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것에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강자들은 그 전에는 전부 다 약자였어요. 이게 대체되는 것 뿐이에요. 사업의 세계에서는 더 뛰어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흔히 굉장히 유명해진 모든 사업체 있어요. 지금 미국에 유명해진 것들. 아마존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창고에서 시작했고 애플 다 남의 집, 자기 집 가라지에서 시작한 가게예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초기에는 전부 다 약자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약자라고 해서 강자를 무서워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이 아이의 꿈이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게 꿈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의 최대 기업가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이 아이의 꿈을 부모가 미리 막냐 이거죠. 한국의 최대 기업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였어요. 거기에 국수에다가 별표 3개를 그려낸 게 삼성이야. 이게 삼성국수, 별표 국수가 지금의 굴지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지우가 지금 9살인데 40년 후에는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꿈을 그린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의 꿈이, 부모의 실패가 아이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실패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문화가 한국에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제 매장이 1개였을 때 당시에 가장 큰 회사가 3,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 회사를 마치 밀집 인형을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은 저희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의 발목에 채여서 하다 힘들어서 결국은 회사를 매각하게 됐었어요. 하나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3,000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을 끌어내고 큰 도시락 회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경쟁자는 큰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회사에 있다는 걸 지금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르는 방법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어떤 작은
젊은 친구가 저희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를 이겨나갈 때 이것을 무섭거나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과 이 사업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직업 중에 기업인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작은 통장 하나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한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자기 꿈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